카메라는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순간 렌즈가 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담아냅니다. 우리는 그 결과물을 사진이라 부릅니다. 사진 여러 장을 빠르게 이어붙이면 피사체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줄기는 흐르고 파도는 칠 것이며 사람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어붙인 사진들은 우리에게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말이 담긴 종이는 어떨까요? 우리는 수천 장의 종이를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과거로부터 온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담겨 있을 종이를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담긴 종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까요?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이날은 연합군의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결정짓는 날이었으며 일본의 패전을 의미하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원폭은 수십 년의 지배와 수탈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고소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피폭자 수는 총 70만 명, 그 중에는 7만 명의 조선인이 있었습니다. 이 중 4만 명은 사망하고 나머지 3만 명의 생존자 중 2만 3천 명이 귀환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원폭 피해자분들이 당시 도일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언할 수 없는 이유,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기록을 봤을 때는 대부분 이제 그렇게 도일하셨던 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생후 몇 개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한 정말 유년기일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예 도일했던 걸 아예 기억을 못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태어났거나 혹은 이제 조선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원폭이라는 큰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기억을 좀 잃었다 이런 자료도 몇 건 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크게 그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좀 줄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잘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네. 그 부모 형제들을 갖다가 많이 잊고 나왔기 때문에 일본 이야기 자체를 못하고 해요. 자의 혹은 타이로 일본으로 넘어가 피폭자가 된 후의 삶은 힘들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들은 피폭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당한 차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원폭을 거기서 이제 경험을 하고 피해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 피해를 입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려고 일본 병원에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뭐 군의관인지 의사인지 뭐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난다고는 하시지만 자신을 되게 냉대하고 그리고 되게 업신여기는 그런 경우를 겪으신 분도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일본인들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당했던 거죠. 이제 너는 조선인이다. 그렇게 이제 계속 상처를 받다가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기술을 하셨던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강제징용과 원폭, 그리고 차별. 그 긴 순환 끝에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삶 또한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임신하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부모님께서 임신한 분의 부모님께서 일본에 징병을 갔다 오셨다라고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그분 쫓겨나게 되고 이제 아이를 낳고도 이제 상당히 이제 힘들게 사셨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인식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기억이 많이 남고 그런 내용이 좀 많았어요. 정확히 절대적인 수를 말씀드리기는 저도 세지 않아서 힘들지만
한 그래도 3명 중에 1명 정도는 저 한국 오니까 우리 저 생쥐 쪽발에서 하면서 놀리는 아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존재하는 반면 그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1세들이 왜 말을 한마디 못하느냐, 또 원폭 피해자들 왜 말 못하느냐, 이것도 문제점입니다. 제 자신부터 왜 말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유전성, 2세나 3세나 이어가는 유전성 문제,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지식을 가진 사람, 그 무형자산을 후손에게 넘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 넘겨주냐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우리 집안 일가들도 우리 어머님 계실 때 거기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한 번도 여기 등록한 사람 없습니다. 정부에서 조사한 자료는 그래서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합천의 원폭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를 영상화하는 단체, 그늘의 김동호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저희가 2017년 3월에 대학원생들 몇 명이서 역사하고 뭐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하는 그 공부하는 대학원생들 한 4명, 5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냥 저희 공부 모임을 만들었었어요. 저희 광장이라는 이름에 그렇게 공부 모임을 하다가 중간중간 한 달에 한 번씩 답사를 다녔었거든요. 그때 합천 답사를 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민속학 공부하는 한 친구가 여기 얼마 전에 이런 곳이 생겼다, 그 합천 원폭 자료관이 생겼다, 그래서 가보자 해가지고 가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 갔는데 심진태 지부장님께서 되게 이렇게 저희한테 되게 많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이 피폭자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기에 그거 듣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저희가 또 대학원 다니면서 뭐 자료를 뭐 수집하고 정리하고 하는 거는 또 많이 해봤으니까 그런 거를 좀 도와드리면 되겠다, 무작정 시작하게 된 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료잖아요. 역사 자료잖아요. 그 자료들이 그냥 실물로 진짜 제대로 종이류를 그 전문적으로 소장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에 그냥 꽂혀만 있는 그런 자료들, 그것도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있는데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디지털화한 거죠. 네,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그걸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 그게 일단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자료마다 전문적인 메타데이터를 각각 다 부여를 하면서 저희가 그런 목록들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얼마든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또 후에 연구자들이 와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종이가 그냥 A4 용지로 했었으면 그건 좀 오래 가는데, 왜 이제 저희 갱지 이런 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맞죠.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스테이플러로 다들 집어서 보관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녹이 슬어가지고 또 종이를 또 상하게 하고, 또 저희 또 그거 철심 제거하느라 또 한세월 보내고 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예상치 못했던 장애물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또 한 번 정도, 한 일주일 정도 합숙하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그렇게 됐죠. 일단 제가 역사를 탐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그러니까 피해자들 가장 먼저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우연하게 뭐 선배들께서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셔서 뭐 이번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일본군 하면은 그 피해자들이 대부분 위안부인데, 그 일본에 관련해서 그 원폭 피해자라고 해서 그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합천에 와서 작업을 시작하는 그늘 멤버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충격적인 자료였습니다. 와, 왜요? 여기 징용이라고 다 적혀 있어. 그러면은 이게 진짜 죄다 징용이야. 징용, 강제동원.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강제로 끌려갔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저번 자료를 스캐너를 하면서 구술증언서에 그런 내용이 되게 많았어요. 눈 감았다 떴는데 엄마도 없었고 아빠도 없었고 시야가 온통 빨갰다고. 그런 단적인 사례 같지만 실제로 더 참혹한 사례가 정말 많거든요. 구술증언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걸 봤을 때는 그냥 단지 안타깝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더 컸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 자료를 딱 펼쳤을 때 한 페이지에 80% 이상이 도일 사유가 징용인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징용으로 강제적으로 끌려갔는데 거기다가 원폭 피해까지 입은 거잖아요. 화가 나더라고요, 이번엔. 약간 사막 속에서 보물을 찾은 느낌? 저희가 해소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건 저희가 이때까지 자료를 수집하면서도 느꼈던 게 이게 징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회의감이 좀 많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기록이랑 제가 또 그 초창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도 징용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셨더라고요. 이전 자료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보고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늘 멤버들은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게 뭐냐면, 여기 개인 신상 카드 보면 우리 이거 순서대로 다 있잖아. 이 순서대로 한 개씩 뽑고 스캔하고 이거 따로,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개인 신상 카드를 하면서 약간 누락된 부분이 있었단 말이야. 그 누락된 부분을 찾고 그 누락된 부분 또 스캔하는 게 오늘부터 해서 3일간 할 일들이야. 오케이? 예. 4674. 네. 잠깐만. 자료 실안을 메우는 효정 씨의 목소리와 형욱 씨의 대답. 그들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때까지 합천에서 작업했던 결과물들을 일일이 스캔본과 대조해서 혹시나 누락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스캔 분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잘못 스캔된 자료는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자료가 사료가 되기 위해선 높은 식별성과 정확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효정 씨와 형욱 씨는 지난번 작업한 자료 중 스캔 상태가 좋지 않은 자료들을 찾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뭇 진지해 보이는 정환 씨의 눈빛. 정환 씨와 지훈 씨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여기 원폭 자료관에 와서 72년도에 정부에서 조사하였던 그 회원 신상 목록을 정리하고 있고요. 또 1970년도에서 1980년도까지 합천 지부 자체에서 그 정리했던 회원 신상 카드와 실태 조사표를 지금 스캔하는 중입니다. 합천에서의 모든 작업을 끝낸 그늘.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 해야 되는 분량이 거의 3,000명에 가까운 분량이라서, 혹은 그걸 넘어서는 수량이라서 되게 힘들긴 힘들었는데요. 사실 그 원자력 폭탄 피해자라고 하는 게 그 유전병으로 그 이어질 수 있어서 그분들이 잘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그 많은 분들의 얼굴을 드러낼 수 있어서 되게 뿌듯합니다. 힘든 순간이라고 하면
뭐 아까 여느 애들이랑 같이 저도 반복 작업을 하는데 너무 좀 무리가 갔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70년대에 만들어진 한지로 등본을 만들었는데 그 한지 등본을 관리하는 게 좀 수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무래도 이 자료를 다 수집 그리고 스캔했던 게 가장 저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표는 이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둘이 한번 보고 어떤 포맷으로 우리가 만들었는지. 스캔 작업이 끝이 나고 스캔한 자료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 메타데이터를 부여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일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72년 자료를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한자도 많고 한글로 써있지 않다 보니까 읽는데 되게 어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팀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였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주말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다 모여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좋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 작업에서는 1년 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을 저희가 몰랐어요. 우리 그 김동호 대표님이 혼자서 하셨는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1년 번호를 부여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여하는구나, 또 이제 보고서를 만들 때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좀 좋았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부여하는 작업은 스캔 작업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미래의 학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료 각각에 번호를 입히는 것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다 같이 모여서 작업하기 어려운 상황. 멤버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작업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아픈 과거의 것들을 더 나은 미래로 바꾸기 위해 오늘도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은 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사진이 가지고 있는 수명은 영구적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억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모두의 기억으로부터 잊혀져 버린 사진은 외장하드 속 깊은 곳, 수많은 데이터 사이의 어딘가를 부유할 뿐입니다. 기억에서 잊혀진 사진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망각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합천천에서 동네 안악들과 빨래하며 수다꽃을 피웠어야 할 그들을, 한강에서 발가벗고 몇 감았어야 할 그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합천을 휘감고 있는 물줄기는 흘러 호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민족의 기억 속에서 시간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말라버릴지도 모릅니다.